안녕하십니까. 나으라무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은 우리 2차 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암이라는 것은 암을 처음 걸렸을 때 발생한 암, 이게 이제 1차 암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암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다시 발생한 암을 말하는데,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재발을 하였거나 전이 된 암, 이거를 가리켜서 2차 암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2차 암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긴 암을 말해요. 그러면 2차 암에 갖는 예후가 어떤가? 1차 암하고 비교를 해서 새로운 암이니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2차 암의 예후는 1차 암의 예후보다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후로닝은 의과대학에 우리 혈액중앙내과에서 연구한 이 자료를 보면은 유방암 환자가 2차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만큼 2차암은 1차암보다 예후가 안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암이 왜 발생을 하는가? 어떤 1차암하고 연관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첫째는 우리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력이죠. 이런 경우는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전적으로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차암이 잘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전적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1차암을 해결하고 난 후에 이런 변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음식 습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음식에서 원인이 됐던 부분들이 암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1차암을 앓고 난 후에 똑같은 음식 습관을 그대로 간다 했을 경우에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런 연유로 보자면은 생활 습관도 그래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이 2차 암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종별로 봤을 때 2차 암이 잘 오는 암, 저는 제가 볼 때는 갑상선 암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갑상선에서 나오는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자극을 하는 기전이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암을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갑상선 기능이 깨짐으로써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기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들도 마찬가지로 면역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암 환자들은 2차 암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적 소인은, 이거는 이제 가족력하고 관계되죠. 특히 이제 우리 그 유방암이나 난수암 우리 환자분들이 이 브라카 유전자, 우리가 난수암은 브라카2, 그 다음에 유방암은 브라카1을 이렇게 가족력으로 많이 보는데, 이런 소인이 남아있게 되면은 반대편 유방암이 올 가능성이 한 5배, 신장암은 한 40배 정도 높아진다고 그래요. 또 여기에다가 가족력이 브라카 같은 게 있게 되면 가족들 중에 여성분한테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근데 브라카가 양성이다 했을 경우에는 딸이 유방암이나 난수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암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1차암을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2차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항암이나 방사선이거든요. 항암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항암 약제에 의해서 골수가 억제가 되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골수를 억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방사선 자체가 세포에 또 다른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2차암을 올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1차 암 치료를 할 때 최대한으로 방사선 치료를 줄이는 방법,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다 해서 운동을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음식들이 그런 이제 면역을 올릴 수 있는가? 음식 한번 살펴보자면 브로콜리가 상당히 그런 기능을 해요. 특히 브로콜리 속에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죠. 셀레늄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 마늘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타임즈가 선정한 우리 항암 음식 제1번이잖아요. 마늘이. 그렇지만 또 우리가 마늘이 면역을 올리는 기능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강이라든지 고추냉이, 우리 이제 보통 겨자라고 하죠. 겨자. 이런 부분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 속에는 케르세친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황에는 컬큐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도 다 면역 올리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교식품으로 많이 먹는 녹차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녹차하고 좀 많이 친해지는 게 좋아요. 녹차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또 이렇게 면역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차를 좀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통해서도 면역을 관리하면은 상당히 2차 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